안녕하세요, 힘드림입니다. 지난 영상에 게시물 자체가 약간 뒤죽박죽인 내용도 있었고 중복되는 얘기도 많았고 또 정리가 약간 덜 된 부분도 있었고 보기에 좀 불편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의 능력 부족이라 보고 조금 약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댓글로 남겨진 거에 대한 의견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랬더니 다시 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논의를 하든지 간에 대화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약물 사용인 거죠. 약물 사용을 하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약물의 사용은 명백한 반칙 행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약물이라는 것이 훈련을 제외하고 성적을 가늠짓는 도구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타인에게 그 사용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행위죠. 그래서 누구나 약물의 유혹을 받는 것이고요. 따라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칙이라고 해서 축구에서 깊은 태클을 한다든지 심지어 야구에서 빈볼을 던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행위가 될 겁니다.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부작용과 질병을 야기시키고 망가진 삶을 종용하는 명패를 펴뜨리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심지어 도핑 테스트를 피하기 위한 변종 바이러스, 변종 악질 바이러스인 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핑 테스트를 피할 수 있을 뿐 그 부작용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짓인 것이죠. 그래서 대마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 대마의 주된 내용은 약물 사용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문제를 지면으로 이끌어낸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내부 고발자라든지 조직 내의 부조리 고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정은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라고 해서 혹은 부조리 고발자라고 해서 본인이 그 나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라는 부분과는 별도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직도 반칙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과거에 양보를 했건 현재 하고 있건 앞으로 계속 할 것이건 혹은 쭉 사용하다가 끊었던 간에 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입니다. 특히 앞으로 끊을 계획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 큰 테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 정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사람이 한 것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적절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도핑이 널리 쓰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용도가 대단히 높다는 거였습니다. 특정 스포츠 혹은 특정 리그에서 약물이 공공연히 쓰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죠.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 리그가 다르건 특정 리그의 특징이건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겁니다. 국제적인 언어로 되어 있죠. 아마추어하고 프로 그리고 프로 세계 중에서도 UFC라든지 혹은 뭐 선수권 대회하고 좀 거리가 먼 곳이라면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혹은 뭐 광대짓을 한다든지 스포츠의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당연히 약물 사용에 대한 것은 반칙 행위이면 틀림없습니다. 사실 약물 사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동계올림픽 러시아 대표팀들이 말이 많았죠. 전원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출전 선수들에게 약물 사용을 했다는 그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즉 다른 말로 하자면은 뭐 UFC도 약간 비슷한 게 있지만은 약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물의 수치적인 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재미를 위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소리죠. 특히 뭐 UFC가 제일 심하고. 근데 그런 것을 프로 스포츠 혹은 어떤 근대적인 스포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돈을 위해 존재하는 리그다 보니 선수건 관계자건 전통적인 의미의 스포츠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정한 리그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그 특정한 리그에서도 과도한 약물 사용이 비판받는 마당에 그런 특정한 리그를 제외한 대다수 스포츠로서 인정받는 부분에서는 약물 사용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도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는 약쟁이들의 리그든 내추럴의 리그든 이 모든 것이 그냥 약물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도핑 테스트의 의미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팔론보이즘이라든지 뭐 피부의 괴사라든지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증상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외에는 정상적인 테스트로는 잘 구분하기 힘들다는 면도 있죠. 즉 어떤 종목, 어떤 리그 그 누구에게도 약물을 사용하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참여하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또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극소수 집단의 광대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몇 개 제외하고는 약물 사용은 특히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또 시약 같은 것에 참여도가 높은 종목들은 약물 사용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같이 헬스 비중이 높고 갈수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전한 참여가 가능한 거고요. 이제는 작은 뭐 군소도시 대회라도 더 이상 약물러와 내추럴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같은 무대에 서게 될 겁니다. 뭐 심지어 도핑을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참여도를 더 높이고 이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은 결국 자정작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이고 이게 뭐 사람이 깨끗하고 이래서 이런 인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본다면은 어차피 이해 당사자에 있는 인물이고 묻고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누군가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더 깨끗해지고 더 정직한 시장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잘 먹고 돈 좀 벌고 살죠. 어쨌든 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도 좀 정리가 잘 안 된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대신에 뭐 질문도 좀 사람답게 하면은 제가 댓글을 사람답게 따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미는 없겠지만은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